안녕하세요. 지병규 사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매매업이란 무엇인지 또 부동산 매매업에 각광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자 18페이지입니다. 자, 부동산 매매업부터 살펴볼게요. 자, 부동산 매매업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과 부동산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부동산 매매업이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이라고 하면은 건물에 상가도 있을 수 있고 주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세법에서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지 않고 건설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19페이지 볼게요. 19페이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양도와 부동산 매매업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볼게요. 먼저 양도. 양도는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인이죠. 개인이 일시우발적으로 부동산을 팔았을 때 그걸 양도라고 하고요. 적용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되죠. 그에 반면에 부동산 매매는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팔았을 때 그걸 부동산 매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적용되는 세금은 사업소득이죠.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의 일종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거는 내가 부동산을 팔았을 때 이게 일시우발적인지 계속 반복적인지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느냐 아니면 사업소득세가 적용되냐 이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일시우발적인지와 계속 반복적인지가 어떻게 다른지가 중요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세법 집행기준 보면은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이라는 것은 6개월을 말해요. 6개월. 6개월 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부동산 매매업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는 내가 팔고 싶다고 해서 팔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6개월 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다?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이렇게 판매하면은 잘 파는 거죠. 사업이 잘 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드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이 부동산 양도로 인해서 이게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구분할 때 요거는 소득세법 집행기준은 예시규정에 불과하고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양도의 규모, 그 다음에 횟수, 그 다음에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부동산 매매로 보지는 않고요. 사업자 등록을 했어도 일시우발적이면 얘는 양도로 봐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 사업자 등록을 안 했고 나는 계속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팔았다. 그럼 나는 사업소득 봐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을 해서 사업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업자 등록은 하셔야 됩니다. 자, 페이지 22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장 소재지 나오는데 이거는 사업자 등록에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책자 23페이지 볼게요. 부동산 매매업이 각광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첫 번째로 부동산 매매업에 각광받고 있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사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개인이 양도했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데 양도소득세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는 한정돼 있어요. 자, 취득시 보면은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인지대, 채권 할인용 등이 있고요. 보유시는 사시 설치, 발코니 개조, 보일러 설치 교체, 확장공사 비용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양도시는 중개수수료, 광고비, 컨설팅 비용 등이 있어요. 그러면 개인이 주택을 사가지고 거기에 도배장판 다 뜯어지고 그러면 도배장판 새로 하고 또 타일도 새로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비용이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경비로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를 내가지고 부동산 매매업이란 사업자를 내서 그런 것들을 인정받고 경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이 양도소득세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플러스 도배, 장판, 타일, 마루, 주방 가구, 붙박이장, 이자 비용, 대출이자를 말하는 거예요. 차량 유지비, 인건비, 임대료, 접대비, 복류생비, 기부금,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 즉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을 요즘 많이들 하고 계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양도 차손이 발생할 경우 나는 부동산 매매업은 10년 동안 2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개인이 주택을 취득해서 걔를 팔았는데 마이너스가 났어요. 양도 차손. 3억 원 주고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2억 원에 팔았다. 그럼 1억 원의 양도 차손이 난 거거든요. 그럼 그에 대해서는 내가 써먹을 수가 없느냐?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동일 연도 안에 다른 주택을 판매해가지고 이익이 났다. 그럼 이익이 났으면은 양도 차손 난 거하고 상기시킬 수가 있어요. 단, 같은 연도 안에 발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반면에 부동산 매매업은 올해 결손이 났으면은 이걸 올해 사용하지 않고 10년 동안 이월해가지고 10년 안에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때 그거하고 상기시킬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것도 큰 혜택이죠.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이 요즘 많이 뜨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자, 세 번째로는 양도소득세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1년 이내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만약에 개인으로 1년 이내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세율이 50%가 적용돼요. 물론 주택이면은 지금 40% 세율이 적용되고요. 이 주택 같은 경우도 2021년 1월 1일부터는 1년 이내 양도하게 되면 50%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에 반면에 내가 부동산 매매업을 개인 사업자로 돼서 1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해서 판매했다. 그러면은 얘는 50%나 40% 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 세율이 적용이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산출세 비교를 해보면은 개인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내는 반면에 부동산 매매업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2천만 원만 내면 되죠. 세율 차이가 크죠.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으로 많이 하고요. 자, 부동산 매매업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1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해서 판매한다 라고 봤을 때는 세율이 10%가 과세가 돼요. 적용이 돼요. 단 부동산 매매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팔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에 토지 등 양도소득세 법인세라고 해서 10%가 추가과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0% 플러스 10%, 20%로 주택일 경우 20%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개인보다는 산출세액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부동산 매매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로 많이 늘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는 겁니다. 근데 개인으로 A라는 주택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물건이 좋은 게 나와서 B라는 주택을 내가 사고 싶어요. 근데 요거를 사면은 나는 1세대 2주택이 되잖아요. 물론 1세대 2주택이더라도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조건이 맞으면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고 하면은 나는 1세대 2주택이기 때문에 A라는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반면에 이 B라는 투자하기 좋은 물건 B라는 주택을 내가 이를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를 내게 된다고 하면은 걔는 내가 가지고 있는 A 주택을 판매할 때 나의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런 장점이 있고요. 자, 다섯 번째는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주택 및 종합부동산세 주택수 판정 시 제외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개인명으로 A, B, C 주택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고 하면은 나는 이 중에 A라는 주택을 팔 때 3주택자 중과 대상이 돼요. 그래서 기본세율 플러스 20%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에 내가 C라는 주택을 법인 명의로나 아니면 개인 명의로 사게 된다고 하면은 법인 명의로 샀다고 볼게요. 이 C라는 주택을 법인 명의로 사게 되면은 개인 명의로 A, B 두 주택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A, B 중에서 A 주택을 양도하게 된다면 나는 2주택자 중과 대상이 있기 때문에 기본세율 플러스 10% 세율이 적용이 돼요. 그럼 3주택자 중과 대상보다는 2주택자 중과 대상의 세율이 적죠. 그래서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는 혜택이 있고요. 자, 이번엔 종합부동산세 볼게요. 자, 여기에 종합부동사세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집필하면서 여러 번 이거 책 수정한 거를 검토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요거까지는 미처 잡아내지 못했어요. 죄송하고요. 다음 개정판 때 이거 옷 다 수정해 놓도록 할게요. 자, 개인 명의로 A, B, C라는 주택이 있다.
기준 시가가 2억, 3억, 4억이 있다. 그럼 합치면은 9억이죠. 그러면 종부세를 과세받는다고 하면은 개인 같은 경우는 9억이기 때문에 이게 종부세가 과세 대상이 되죠. 근데 C주택을 내가 법인 명의로 샀어요. 그럼 개인 명의로는 A, B 주택밖에 없고 법인 명의로 C주택이 있으니까 개인 같은 경우는 기준시가를 합하면 5억이기 때문에 6억이 안 되죠. 6억이 안 되기 때문에 과세가 제외되고 법인도 기준시가가 4억이죠. 그럼 얘도 6억이 안 되기 때문에 과세가 제외되죠. 그래서 개인 명의로 다 사는 것보다 부동산 매매업 법인 사업자를 내가지고 법인 명의로 분산을 시키면은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를 좀 면할 수가 있다라는 혜택이 있어요. 자, 오늘은 부동산 매매업이 무엇인지 또 부동산 매매업이 각광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